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텅 빈 느낌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를 통해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한 옛날 심리학 이론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이 굉장히 모순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다 가졌는데도 공허할까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본적인 욕구도 너무나 쉽게 채워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우리 주변엔 알 수 없는 지루함, 우울감, 그리고 깊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프랭클은 이런 현대인의 위기를 아주 콕 집어서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본능이 알려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깐깐한 전통이나 관습이 다 정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된 거죠. 그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중독, 우울,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현대인의 위기인 실존적 공허부터 시작해서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길, 불안을 깨는 역설 의도, 두 번째 삶의 책임감, 실현 속 인간의 존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실천 방법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현대인의 위기, 실존적 공허입니다. 현대적 권태의 근원을 진단해보죠.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프랭클이 전통적인 심리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은 인간이 그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프랭클은 다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나 행복은 우리가 직접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라는 거죠. 게다가 과거의 상처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파트,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길입니다. 나만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의미라는 걸 어떻게 찾느냐? 프랭클린 아주 명확한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예요. 내 일을 해내거나 무언가를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죠. 둘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멋진 자연이나 예술을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깊이 만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나 시련 앞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만 갇혀있던 시선을 바깥으로 쫙 돌리는 순간 그 텅 빈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경험적 가치에 대해서 프랭클이 남긴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와,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가슴 뛰는 감정 그 이상이에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 심지어 그 사람조차 몰랐던 엄청난 잠재력까지 발견하게 해주는 기적 같은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 불안을 깨는 역설 의도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만나보시죠.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감을 단번에 날려버릴 진짜 기발한 심리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역설 의도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뭔가 두려우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뭔가 꼭 해내야지 하고 과도하게 힘을 주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프랭클은 이걸 역이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바로 그 상황을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한번 진짜 일어나 봐라 하고 간절히 소망해 보는 거예요. 불안의 스위치를 아예 거꾸로 꺼버리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밤에 잠 안 와서 괴로울 때 제발 잠 좀 자야 되는데 이러면 절대 못 자잖아요. 그럴 땐 역설적으로 좋아, 오늘 밤에 눈 딱 부릅뜨고 절대 안 잘 거야 하고 결심해버리는 겁니다. 억지로 자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스르륵 잠에 빠집니다. 또 남들 앞에서 글씨 쓸 때 손 떨릴까 봐 엄청 긴장하는 분들 있죠? 그럴 땐 속으로
내가 오늘 이 구역에서 제일 순을 많이 떠는 사람이 뭔지 보여주겠어. 엄청나게 흔들어주지 하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비될 것 같던 두려움이 피식 웃음이 나는 엉뚱한 소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손이 편안해집니다. 완전 마법 같죠? 네 번째 파트, 두 번째 삶의 책임감. 일상의 사고방식 전환하기입니다. 자, 불안을 좀 잠재웠으니 이번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마인드셋을 하나 장착해 봅시다. 로고 테라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바로 이 책임감으로 봅니다.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 진짜 뼈를 때리지 않나요? 과거를 질척하게 후회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내릴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더 나은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필터를 꼭 한번 쉬어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면 나는 지금 이대로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물쩍 넘어가려던 일들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일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진짜 주도권,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을 다시 꽉 쥐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실현 속 인간의 존엄입니다. 바로 의미의 궁극적인 시험되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져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나 고통이 예고 없이 닥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의 통찰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인데요. 내 재산, 가족, 건강,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덜 때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가 있어요. 바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깨닫는 순간 아무리 억울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숭고한 인간적 성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의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프랭클의 책에 보면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한 여인이 창밖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와 대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남들이 보기엔 비참한 죽음일지 몰라도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독을 이겨낸 거죠. 내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겐 어떤 지옥이라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핵심 요약 및 실천, 이론을 행동으로 바꾸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깊고 묵직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는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행복은 내가 일과 사랑, 그리고 세상에 헌신하며 의미를 찾았을 때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을 땐 피하지 말고 역설 의도로 과감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인 것처럼 책임감 있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다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태도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확 바꾸면 나는 인생에서 뭘 얻어낼까가 아니라 인생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고 있나? 라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콕 찌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져도 그 속에서 내 태도를 결정하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삶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그 묵직한 질문들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